안녕하세요. 톡톡 전국시대 아나운서 정경진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활기차게 보내고 계실까요?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식사하시면서 안부 나누는 시간 꼭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톡톡 전국시대 첫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봄과일 하면 딸기 떠올리시는 분들 많죠. 새콤달콤 풍부한 과즙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인데요. 강릉에 가면 맛있는 딸기도 먹고 테라리움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딸기 따러 출발해 보시죠. 오늘 찾아온 곳은 강릉시 사천진리의 한 딸기 농장. 딸기가 제철인 지금이 가장 바쁘다고 하는데요. 탱글탱글 새콤달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랑 담은 딸기.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딸기 맛보러 떠나보실까요? 8단, 4단, 5단. 아니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포장하기 전에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기별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별로 네, 네. 그럼 큰 딸기, 작은 딸기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매를 내보내려고 그러면 네. 크기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크기에 따라 이제 아무래도 경매사분들이 보시기에 가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잘 익은 맛있는 딸기지만 크기와 무게에 맞춰 딸기를 분류해줘야 한답니다. 그나저나 딸기 정말 맛있어 보이죠? 8단.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딸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안에 과즙이 찌가 톡톡 터지면서 정말 맛있거든요. 아니 딸기가 원래 이렇게 과즙이 많은 과일이에요? 네, 딸기가 과즙이 많고요. 지금 딸기는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나와서 5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현재 지금 되게 맛있는 시기입니다, 딸기. 아니 네네. 너무 맛있는데요. 괜찮으세요? 이곳은 딸기 맛도 평범하지 않지만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장 한편을 차지한 초록의 병들. 병 안에 작은 자연이 들었는데 이건 뭘까요? 딸기 농장인데 특이한 병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테라륨이라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유리병 속에 이끼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나만의 자연에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테라륨도 같이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테라리움. 테라리움이 어떤 거죠? 테라라는 뜻은 이제 흙이나 그다음에 이제 흙이라는 뜻이고요. 리움은 이제 용기라는 뜻이니까 그걸 합쳐서 용기 속에 흙이다, 자연이다 이렇게 해서 테라리움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테라리움. 네. 와, 근데 왜 딸기 농장에 테라리움이 있어요? 저희는 딸기를 직접 키우고 딸기를 이렇게 판매도 하는데요. 저희 체험 농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테라리움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농업을 귀농하기 전에 테라리움 자격증을 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업도 강릉에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딸기도 키우고 그다음에 이끼랑 희귀식물도 키우면서 이렇게 테라리움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와, 농장이 너무 넓어요, 사장님. 와, 여기도 딸기, 저기도 딸기. 와, 아니 사장님 도대체 이게 몇 평인가요? 저희가 지금 재배 면적은 850평이고요. 여기 지금 2만 주 딸기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2만 주요? 네네. 와, 2만 주나. 아니 근데 사장님 보통 딸기 하면은 이렇게 밑에서 자라는 게 딸기 아닌가요? 왜 위에서 키우시죠? 저희는 이제 고설 재배라 해서 딸기를 베드 위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고설 재배요. 네네. 고설 재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보통 땅에서 이렇게 딸기가 자라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는 베드가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화분으로 딸기를 키우고 있어서 화분으로. 네네. 근데 사장님 여기 보니까 꽃이 있어요. 꽃.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꽃. 이제 꽃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벌이 수정을 해서 이제 열매가 됩니다. 딸기로. 네. 벌이 있다고요? 여기 벌이 있어요? 네. 어디 있을까요? 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벌 한번 보러 벌 가시죠. 보고 싶어요. 네네. 가봅시다. 벌은 이곳에서 큰 일꾼이랍니다. 와, 이게 벌통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벌이 여기 있습니다. 와, 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피 이렇게 벌이 안에 있고요. 어? 네. 지금은 다 일하러 나가서 몇 마리 없습니다. 안에. 아니 이게 벌이에요, 사장님? 네네. 아니 제가 알던 벌하고 좀 다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수정벌이라 해서 네. 보통 우리가 알던 꿀벌보다는 조금 크기가 크고요. 아. 예.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하면 다 일일이 꽃을 다 붓으로 네. 만져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벌들이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아. 예, 수정을 해줬다. 사람과 곤충이 정성 들여 키운 딸기. 따는 법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 되게 딸기가 탐스러운데 저도 한번 따봐도 될까요? 네네. 오. 그러면 제가 우선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따실 때는 이렇게 코끼리 코를 만드시면 됩니다. 코끼리 코요?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V처럼 코끼리 코를 하시고 그다음에 눈으로 제가 따고 싶은 딸기를 보고 있으면 꼭지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세요. 아. 네. 그다음에 얘가 코끼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요? 코끼리가 안녕하세요. 네.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코끼리 코를 만들고 자, 안녕하세요. 오, 와, 진짜 따졌어요. 대박. 안녕하세요. 네. 지금에야 번듯한 딸기 농장 대표지만 안 하던 농사일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딸기 농가가 세상에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저는 그 교육 받으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딸기 농사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부모님은 강릉에 계셨고 그다음에 와이프는 서울에 있었는데 반대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이런 일을 안 해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 보시피 워낙 큰 돈이 들어갔다 보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안한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뭐 한 4시간, 5시간 왕복하면서 계속 논산으로 공부하고 상주까지 가가지고 2, 3년 동안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와이프나 부모님이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고요. 지금은 저희가 가족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이나 와이프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 농장 운영할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 일하면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런 거 좋죠. 가족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남처럼 너무 이렇게 서먹하고 오래간만에 만나고 근데 매일 만나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죠. 힘들어도. 제가 사실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해야지. 이거는 뭐 여자 일, 남자 일, 뭐 두 가지 다 해야 돼.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잔일도 해야 되고. 농장도 넓은 데다가 딸기는 손길이 많이 가는 작목이라 일이 고될 것 같은데 딸기를 보는 정우영 대표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뭐 딸기 이렇게 보면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첫 해인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뭐 저희가 아직 올해는 부족해서 택배를 못 했는데 택배 요청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감사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딸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키우니 내년에는 더 좋은 딸기가 나올 겁니다. 사장님 앞으로의 바람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키워가지고 맛있게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딸기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농장을 많이 알리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사장님의 딸기 농장 응원합니다. 앞으로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욱더 맛있어질 정우영 대표의 꿈이 담긴 딸기를 기대합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정성껏 키운 딸기. 5월까지 맛있는 딸기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맛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즐거운 여행을 가볼 텐데요. 서해안 시대의 관문이자 근대 문화유산과 철길 마을로 유명한 곳이죠. 바로 군산입니다. 이 군산을 알차게 즐기는 방법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충북에 있는 작은 도시 증평을 작은 진주라 부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보석 같은 도시에서 작지만 알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꽃내음 맡으며 하는 도보 여행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덕분에 어디든 떠나고 싶은 요즘인데요. 여유롭게 이 봄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이 여기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봄, 활력 넘치는 곳으로 여행 떠나보시죠.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 체크. 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살기 좋은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증평 여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증평하면 충북의 작은 진주라고 불렸던 거 알고 계셨을까요? 작지만 알찬 오늘 하루 여행 코스 MC 김이 책임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만요. 따스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요즘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인데요. 걸음걸음마다 풍겨오는 꽃내음에 괜스레 마음이 설렙니다. 감출 수 없이 들뜨는 발걸음,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깃발 드신 분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게 특별한 거예요? 요 증평에 오면은 네. 우리 해설사와 함께 네. 도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보 여행이요?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증평 도보 여행. 증평 구경을 중심으로 남부, 중부, 북부권으로 나눠 총 9개 코스로 만들어졌는데요. 증평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MC 김 같은 경우는 오늘 혼자인데 혼자 오셨어요? 혼자도 가능할까요? 예, 대개 우리 10명 내로 이렇게 바꾸서 했는데 혼자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한번 제대로 여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작년에 인기가 좋았던 1코스 단풍나무 길에서 시작합니다. 너무 좋다. 예, 좋습니다. 네. 이 나무가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도 적단풍이라 예. 봄서부터 나무 잎새가 나면 빨개서 가을까지 빨간색을 갖고 있어요. 저 밑에 보면 수중보에 보면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마음 힐링하는 데는 최고랍니다. 지금 물론 잎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잘 갖춰진 데크에 예. 이 길을 걸으니까 힐링이 됩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하나 되는 도보 여행. 자연을 벗삼아 걸으니 마음까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코스 어디일까요? 바로 좌구산 카페의 옥상 정원인데요. 이곳에서 좌구산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자구산이 왜 자구산인지 알고 계세요? 좌구산이요? 네. 왼자인가? 생각 안 해봤는데. 거북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닮았 따라서 앉을자째다. 네. 거북구자를 써서 자구산으로 불러지고 있어요. 그럼 곳곳에 테마들이 다 거북이로 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자구산은 네. 건강과 장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구산 휴양랜드가 네. 유명하게 됐어요. 건강하면 거북이. 자연 위에 이야기를 입히니 마치 자연이 숨을 쉬는 것 같은 생동감마저 느껴지는데요. 이야기가 함께하는 증평 도보 여행, 이게 바로 매력이네요. 자, 거북이 별 보러 가는 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북이 별 보러 가는 길 무슨 뜻일까요? 궁금증을 안고 올라가 보는데요. 바쁘게 살아온 삶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주변 풍경을 담아봅니다. 별 보러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하늘과 가까우니까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별을 볼 수 있는 천문대가 있네요? 이 천문대는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큰 만환경을 보유하고 있어요. 좌구산 천문대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굴절 망원경이 설치돼 있는데요.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별이 수놓은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천체 투영실에서 다양한 천문 우주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와, 이게 엄청난데요? 웬 다리가 있어요? 증평의 구경 중 3경인 좌구산 명상 구름다리인데요.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름다워서 자동으로 명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렁다리의 아찔함까지 덤으로 챙겨보세요. 높은 지대에서 아래쪽을 보니까 네. 너무 확 트인 풍경이 기분이 좋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중간 지점 보니까 약간 스릴도 있거든요. 그렇죠. 재미까지 넘칩니다. 야, 그래서 저도 네.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찌부둥할 때는 네. 이곳에 와서 한번 딱 올라서 네. 풍경과 전망을 보면 그렇죠. 마음이 힐링이 되죠. 야. 명상구름다리를 지나면 마지막 거북바위 정원이 나오는데요. 이소부화인 토끼와 거북이를 모티브로 꾸며졌다고 하는데 거북이를 잔뜩 만나는 좌구산 재밌죠?
하트 사랑해요. 지금까지 1코스를 다 들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도보 여행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걷기 너무 좋은 힐링 여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9개 코스 중에 8개 코스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은 8개 코스도 매력이 더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8코스도 다 테마가 있어서 네. 한번 전부 가볼 만한 곳입니다. 너무 빠르게만 걷지 마세요. 때로는 천천히 걸어주세요. 아름다운 증평으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도보 여행을 마친 당신을 위한 다음 코스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 배고파. 여기 같은데. 아 배고파. 배고파. 냄새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보 여행 막 끝내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픈데요. 네. 특별한 음식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어요. 어떤 음식이길래 특별하다고까지 하죠? 이 음식을 잡수면은 네. 체력도 좋아지고 네.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쳐요. 사장님 좀 활력이 넘치는 얘기죠? 먹자마자 활력이 넘친다는 음식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무엇일꼬 하니 뚝배기에 기본 양념과 고기를 푸짐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설마 지금 넣는 거 그거 맞나요? 어머니 지금 넣으시는 게 뭐예요? 이거 증평 인삼이요. 아 진짜 인삼이요? 네네네. 증평하면 인삼이죠. 증평 인삼 넣고 24시간 동안 푹 고운 사골뼈 육수에 순대 넣고 보글보글보글. 그런데 인삼이 한 뿌리 통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인삼 순댓국 완성이요. 야 음식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사장님 뭐부터 맛보면 될까요? 우선 네. 국물부터 맛보세요. 순대국밥은 국물이 네네. 기본이니까. 과연 일반 순대국밥과 맛이 다를까요? 궁금한데요. 이야. 인삼 향이 좀 나죠? 향이 좀 나네요, 확실히. 이게 너무 향이 세면은 이게 인삼탕이야 순대국이야 헷갈릴 수 있는데 끝맛에 향이 확 나니까 야 좋은데요? 인삼도 야무지게 챙겨 먹는데요. 푹 끓여서 그런지 부드러워요? 저기 밤같이 포근포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맛. 그러니까. 쓴맛이 안 나고. 술 것 같았어요, 저도. 있어요. 이 정도면 최소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먹을 수 있습니다. 향을 즐기면서. 순대국밥 흔하다면 흔한 음식이죠. 하지만 증평 인삼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집니다. 뜨끈한 사골 육수에 인삼까지 챙기니 집 나갔던 체력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귀한 인삼을 순대국밥에 넣게 되신 거예요? 이 싼 게 싸게 인식이 들어가잖아요. 네, 서민 근데- 음식이라고 네네네. 근데 여기다 인삼을 넣게 되면은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인삼이 들어가. 네. 그러면 그냥 기력 회복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황제가 된 느낌. 보약. 왕이 된 느낌으로. 보약 한 그릇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떠먹파도 마라파로 바뀌는 맛. 맛도 챙기고 기력도 챙기고. 말해 뭐예요. 국물도 국물인데 밥맛이 끝내줘요. 여기가 또 밥맛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증평에서 수확한 쌀로 갓 밥을 지은 걸 내준다고 하니까 끝내줍니다. 증평에는 아무래도 이제 군부대가 있고 오래전부터 이제 그 돼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뭐 순대라든가 뭐 홍삼 포크 이런 좀 고기류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또 저희가 장뜰 국밥거리를 또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밥집들을 또 이제 10개 이렇게 좀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국밥거리로 또 이렇게 좀 유명하고 있습니다. MC킴 완독했습니다. 자, 한국인 하면 밥집 아니겠습니까? 힐링으로 도보 여행도 하시고 이 밥집까지 오는 코스 MC킴 코스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일상 속에 힐링이 필요할 때, 몸도 마음도 무거울 때 자연을 눈에 담으며 걷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덤으로 챙기는 여행 어떤가요? 작은 행복이 큰 행복으로 바뀔 거예요. 떠나세요. 어디로? 증평으로. 서해안시대의 관문 군산. 근대문화유산과 철길 마을 선유도를 비롯해 우리가 아는 관광지가 많은데요. 하지만 군산의 매력은 우리가 아는 상상 그 이상. 깨어남을 전해주는 그런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느낌도 좋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또 오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군산을 볼 기회에 시민과 관광객이 알아두면 좋은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첫 번째 승마장에서 찾아올까요? 귀여운 포니와 아이들이 교감하는데 지자체가 학생 승마 체험을 지원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이렇게 포니도 있고 아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저희 군산 승마장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 체험장입니다. 동물과 교감을 하면서 진행되는 스포츠는 승마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교감 활동들이 되게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오, 멋진 승마를 알짜로 배우는 일,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말과 깊게 교감하는 빗질하기는 초보자도 가능하답니다. 시원하게 빗질한 줄리엣 예쁘죠? 이렇게 말 빗질해주고 같이 교감하니까 확실히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안녕, 잘 부탁해. 편자 안에 이물질도 정리해주고 스킨십도 하는데 말이 정말 순하네요. 교감을 하니까 어떤 점이 더 좋아요? 동물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이제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랬는데 말을 타니까 그게 다 풀리고 그냥 말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취미가 꿈이 된 학생의 도움을 받아 승마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지도는 전문 교관께서 해주신답니다. 둘, 셋, 자. 무서워요.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오. 말들은 기본적으로 다 순한 동물이고 사람한테 협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귀족 스포츠라 불리는 승마를 이젠 서민 스포츠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 말이 걷는 리듬을 보니 재밌겠어요. 넌 지치지를 않구나.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힘드네요. 와, 이게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닌데요. 다리가 지금 제가 후들거려요. 승마가 사실 전반적인 근육 사용이 많은 편이에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을 직접 써서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승마 같은 경우에는 말 위에서 버티기만 해도 운동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죠. 사패 아동 같은 경우에 승마를 하면서 교감 능력도 기르고 여기 승마장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승마장들이 재활 승마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말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승마가 넓게 활용되는군요. 어린 친구들도 겁없이 말에 올라타는데요. 함께 호흡하며 힐링하는 기쁨.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으니 승마를 마음에 저장. 승마 탈 때 뛰는 게 재밌었어요.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탈 수 있어서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느낌도 좋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이젠 새만금 어린이랜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이 장난감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와가지고 넓은 부지와 함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하고 RC카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입장료부터 공짜, 각종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이 있어 온 가족의 힐링 쉼터죠. 이곳의 하이라이트 RC카 체험도 공짜랍니다. 자유서킷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 RC카를 가져오면 여기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교육받고 레이싱 시작해볼까요? 새만금의 아우토반에서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조금만 힘을내, 내 카트야. 조금만 힘을내. 간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조정도 하고 논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어때요? 이렇게 운전하는 거랑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큰 레일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재밌었고 또 오고 싶었어요.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세 번째, 은파 호수공원에서 찾았습니다. 항상 패드를 잡을 때는 손등이 위로 가게. 여러분 바라봤을 때 앞에가 볼록 들어간 곳이 앞이고. 시민들도 이렇게 쉽게 카누를 배울 수 있다고요? 군산의 명소 은파 호수공원이 있기에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은파 호수공원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예, 여기는 은파 호수공원 하나 있는 은파 카누 훈련원입니다. 평소 때는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요. 주말에는 이제 여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카누 배울 준비를 하는데요. 안전장비는 필수죠. 당연한 말씀. 저는 1인승 타나요? 2인승 타나요? 어떤 거 타고 싶으세요? 카누를 배우는 설렘으로 그 매력에 더욱 푹 빠져드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당일 교육만으로도 카누 타기가 가능하답니다. 젖을 수 있으니 신발은 벗고요. 카누 타는 각오는 어떤가요? 아니요, 어떻게 이거 처음 타는데 잘 탈 수 있겠어요? 무섭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아, 왜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안 무섭지? 수영을 잘합니다. 예은 씨도 잘할 수 있죠. 너무 무서운데 자연경관이 또 좋으니까 살짝 기대가 되고 지금 물이 벌써 들어와서 너무 차가워요. 음파 호수 뷰를 즐기며 타는 카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호수를 품은 군산 시민들만의 특권 아닌가요? 부러워요. 어때요? 오늘 저 처음 치고 어떻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치고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아, 근데 확실히 진짜 풍경이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 마음껏 누리는군요. 아 근데 저 빨대처럼 가는 저건 뭔가요? 이거는 또 생긴 게 다르네요. 제가 탔던 거랑. 네, 요거는 이제 체험용이고, 네. 이건 이제 선수들이 타는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좀 빠른가요? 네, 스피드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 선수들이 출격하는데요. 은파 호수를 가르는 반짝이는 물결, 멋진 폭발합니다. 군산에 있는 대학에선 수상 스포츠 수업으로도 받는다는데 은파 호수공원의 매력 정말 알짜로 즐기네요. 와, 이렇게 경치 좋은 데에서 카누 타면 어떤 기분 들어요? 시합에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이제 시원함을 전해주는 그런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살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짜로 즐길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매력적인 일로 팍팍하고 무료한 인생을 즐겁게 바꿔보세요. 찾으면 보이는 알짜, 군산에서 즐겨보세요. 와, 우리 아이들과 놀러 가면 안성맞춤 코스일 것 같은데요.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함께 신나는 여행지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톡톡 전국시대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요즘은 정보기술에 접목한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젊은 청년 농부들이 이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계절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잠시 후 제천에서 만나보고요. 60여 년간 한 가지 길을 고수하며 인형극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손수 인형극 야외극장도 지을 만큼 열정적인 인형 할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들어볼게요. 아짜 아 바쁘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정선의 아라리 인형의 집이라는 인형극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인형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대. 그래서 인형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 인형 할아버지도 살고 계신다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가볼까? 자, 가자. 아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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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짜. 인형극 할아버지가 있다는 바로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은 정선군 북평면에 자리한 인형 박물관인데요.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인형극 포스터들과 갖가지 인형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라리 인형의 집은 1998년도에 그 개관을 해서 인형 박물관으로서 그게 시작된 건데 원래는 나는 그 서울 인형극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인형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었죠. 그 인형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형들을 하나둘 이렇게 전시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박물관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박물관은 정선군 북평초 나전 분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는데요. 그는 춘천 인형극제를 10년간 맡은 후 1998년 강원도 몇몇 초등학교의 폐교와 맞물려 이곳 정선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야외극장도 손수 지을 만큼 공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이곳 인형의 집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인형이 전시된 공간. 인형은 몇 점이나 있을까요? 인형이라고 생긴 것은 거의가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엄청 많은데 인형극만 하는 그 인형은 아마 한 500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복도엔 이름표가 붙어있는 인형도 있는데요. 자신의 애착 인형을 인형의 집에 기증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기증한 인형이 잘 있는지 가끔 보러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많죠, 아이들이. 여기 오니까 하나의 그 보물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즐거워하고 그러죠. 안 대표가 꼭 소개해줄 게 있다는데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형입니다. 이게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시의 상으로 지정된 꼭두각시 노름인데, 이것이 이제 박첨지, 여기 꼭두각시, 이 사진이 이제 바로 그 남은영 선생하고 같이 이제 그 기념 촬영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거 만드신 걸로 직접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셨었어요? 네, 처음에 했죠. 되게 애착이 깊으시겠어요. 네, 조금 애착이 좀 가죠. 1962년부터 인형과 함께한 안정희 대표. 세계 각국과 인형극 교류를 해온 그입니다. 전 세계 인형극들이 다 교류가 돼 있죠. 내가 뭐냐면 유니마라는 세계 인형극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 1980년부터 내가 참석하기 시작해서 몇 년 전까지도 내가 좀 따라다녔죠. 그러니 세계 각국의 인형이 이렇게 많은 게 놀랄 일도 아닌데요. 우리에겐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인형극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학이라는 그 일본의 무형문화재죠. 우리가 서로 교류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그 MOU를 맺자고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인형극을 한다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일본 어디에서 어떤 인형극을 공연하는지 구경하러 함께 가볼까요? 일본 도쿠시마시의 시비크 센터입니다. 일본 인형의 마을은 원래 어린이집이었던 곳에 만들어졌는데요. 어찌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두 민간단체가 인형극을 한다는 공통점과 한일 관계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 의기투합한 공연. 센터 안의 한 홀에서 인형극 춤 정선아리랑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선아리랑을 인형의 몸짓으로 풀어낸 공연. 이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대사 없이 무언으로 표현하는 어느 인생입니다. 今回は、韓国から来ていただいて徳島でのその人形芝居の公演に出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今後は、韓国で、私たちが韓国に行って人形芝居をしたりで、また日本だから徳島だけではなくて、世界各地でこの人形の文化を皆さんに届けていけるような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できるようになれば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だからあらり人形の家とこの徳島の人形の村で、この人形の文化を、世界各国の人々と共有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け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일 인형극 교류. 그렇다면 이 인형극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 인형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유, 궁금하니까 다 함께 가봅시다. 으차, 으차. 정선 인형의 집 야외 공연장 옆엔 안정희 대표의 오래된 작업실이 있습니다. 어느덧 80 중반을 넘은 나이. 하지만 여전히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현역인데요.
지금 물론 만들고 있죠. 그 아침 먹으면 여기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 내가 여기 작업실에 혼자서 앉아서 해요. 그래도 뭐냐면 그 실증을 못 느끼고 지루한 걸 못 느끼지. 1962년 인형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인형극 연출까지. 그는 어쩌다 이 인형극에 매료됐을까요? 내가 이제 조각을 했는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 미술계 유행이 뭐냐면 모빌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조각. 그래서 조각이 움직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료된 거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정교하고 고된 작업. 손재주가 좋은 그는 인형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일 먼저 사람이 만나면은 눈과 눈이 마주치잖아. 두 번째는 사람의 눈과 상대방의 입이 마주치는 거야. 그 시각적인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 환상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First impression이라고 해서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거하고 청각적인 게 합쳐지면 감각적인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선 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형 얼굴을 깎고 있는 안정희 대표. 그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뭐냐면 이제 오방신장을 내가 좀 만들려고. 색깔에 따라서 방향이 있어. 동쪽에는 청색이고 남쪽에는 적색이고 서쪽에는 백색이고 북쪽에는 흑색이고 중앙에는 노란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탈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형극도 만들려고 해서 사람은 다 서쪽에 모여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힘의 원천이 시작되는 거는 전부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 그게 내 꿈이야.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져 온 인형극 사랑. 오늘도 자신만의 인형극 역사를 새기고 있는 그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토마토가 풍년이면 의사가 망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토마토. 제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토마토 농사에 매진하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고 일하는 것도 확실히 이제 야외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내 사다 보니까 확실히 일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고가의 시설비 고민은 너. 최첨단 스마트팜을 임대해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청년 농부들을 만나볼까요? 산 좋고 물 좋고 사람까지 좋은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 제천입니다. 와, 여기가 농장인가? 이게 다 건물인데 이게 뭐지? 저기서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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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어느 분이 농부님이실까요? 접니다. 저도 농부입니다. 신나는 농부이자 토마토 농장의 공동 대표랍니다. 아니 무슨 회사도 아니고 농업하는데 이렇게 공동 대표가 있으세요? 다른 팀원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해야 이제 농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저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은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 맞죠? 네, 기러기 스위스, 좋아요. 계속 말해주세요. 우영우. 재치 있는 청년 농부들의 토마토 농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와,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여기에 다 있네. 이게 다 토마토인 거죠? 네, 다 토마토예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천의 스마트팜 농장. 초록의 토마토 줄기와 잎 사이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게 맞나요? 방울토마토 아니죠?
와, 제가 아는 토마토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네. 스마트팜으로 키운 토마토 맞죠? 네, 맞아요. 딱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배지를 이용해서 수직 재배로 해가지고 쭉쭉 키우고 있어요. 1년 내내. 지금 따서 드셔도 돼요. 전 따서 먹어요. 아, 그래요? 한창 여물고 있는 토마토를 똑 따서 입속에 넣어보는데요. 수진 씨 어때요? 잘 익었나요? 어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저는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싱그럽고 새콤달콤해요. 이곳에선 스마트팜의 장점을 활용해 추운 겨울부터 토마토를 수확해 왔다는데요. 봄에도 이처럼 하우스 안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수진 리포터도 토마토 수확에 나서 볼까요? 자, 어떻게 따냐면 여기 보면 이 끝을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요렇게 잘라요? 아니요, 이건 요렇게? 네, 요거는 이게 요거. 네. 이 정도요? 아니, 이거 바로 여기 위에 자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남겨요? 네. 그래야 일하기가 편해요. 네, 여기서 또 잘라줘야 돼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안 돼요, 그냥? 잘라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년 농부로서 이제 농업을 하게 된 유인철입니다.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선배하고 이제 동기하고 같이 해서 이제 스마트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팜을 임대해 토마토 농사를 시작한 신나는 농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열정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처음 이 평수를 봤을 때 우와 진짜 너무 넓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눈에 익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농업인가? 현대에 와서 이제 농업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농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고 야외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내 사다 보니까 확실히 일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현장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쾌적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이 같은 스마트팜 시설이 우리 농업 곳곳에 스며들고 있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 농부님, 이거 보세요. 저 이만큼이나 땄어요. 이게 끝이면은 나 편하지. 여기 방울도 따라가야 돼, 방울도. 신나는 농부는 토마토와 함께 방울토마토도 재배하고 있답니다. 요 꼭지가 안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관절 있죠? 관절을 뚝 눌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면 돼요. 오. 스마트팜 덕분에 수확량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수확 작업을 해야 하고요.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가 잘 자라도록 유인 작업과 속가주기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새참 먹고 하세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새참 타임! 토마토 파트입니다. 와. 야, 여기 토마토로 만들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토마토 한정식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 토마토 샐러드,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샌드위치, 그리고 아까 큰 토마토랑 방울토마토, 토마토 주스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먼저 먹어볼 거는, 자, 우리 먼저 생부터 먹어볼까요? 저도 먹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익은 거잖아, 아까보다. 아유 먹다 이제 이게 유럽형 토마토? 네, 맞아요. 와, 이렇게 생으로 먹으니까 마치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가져온 스마트팜, 유럽에서 가져온 토마토.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봐야 그게 유럽이요. 이게 유럽이죠. 토마토의 장점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음식과 함께할 때 더 맛있다는 건데요. 아니, 토마토가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물을 줄 알았는데 단단하네요. 저희 이 토마토는 샌드위치랑 햄버거에 썰었을 때 많이 나가고요. 실제로 다른 토마토보다 이게 경도가 좋아서 샌드위치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신나는 농부의 토마토 품종은 유럽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으로 주로 샌드위치와 샐러드와 함께 먹는 용도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게다가 다른 품종의 토마토보다 생산량이 월등히 많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답니다. 맛있게 먹었으니 다시 열심히 일합니다.
정성껏 수확한 토마토를 무게별로 선별해 포장하는데요. 쾌적한 스마트팜에서 스마트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런 조건이면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죠? 만 18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지을 수 있고요. 대신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팜 교육 시설로 세운 혁신밸리 졸업생이거나 다른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 경험이 없는 신규 농업인인 경우에 우선 선발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곳에 견학을 오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농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떡 본 김에 토마토 본 김에 구매해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좋지요. 너무 좋은데 머니가 없잖아. 임대형 스마트팜이라서 돈 안 든대요. 돈 안 드네? 그러면 하지. 하는데 돈이 안 드나? 시설을 너무 잘해놨고 그래. 부러워요. 부러워요. 노질에서는 좀 일하기가 힘든데 이런 스마트팜으로 일을 하면 편리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사예치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는 똑같이 초보 농부들도 계시는데 그 선배님들이 많은 걸 알려주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이 도전해도 이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토마토, 잘도 맛있으나! 쾌적하고 드넓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가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토마토처럼 제천 청년 농부의 꿈도 맛있게 열매 맺길 응원합니다. 와, 토마토를 겨울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작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가정의 달 5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